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으로는 이 전력 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신사업으로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을 한다라고 밝힌 기업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4년 매출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좀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지지라인과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에코에너지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LS 에코에너지가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이러한 기대감으로 LS 에코에너지가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었죠. 사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발발하면서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에서 그 천연가스를 그 가스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졌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혹시나 잠그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에너지 안보가 좀 크게 대두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가스 말고 어떤 것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될까? 그때 당시에 그 영국에서 그 바다가 바로 앞이다 보니까 이 해상풍력 쪽으로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해상풍력 발전을 꾀하는 나라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상풍력으로 전기가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로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이 해저 케이블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해저 풍력에 대해서 100조 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받은 바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 첨단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이에요. 근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 생산량 1위 국가가 중국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시대에 무역 전쟁을 한 만큼 중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이에 맞서서 전략 자산인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많이 세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에 달하고 있어가지고 이 중국 의존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LS 그룹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광산 업체와 대규모 히토류 산화물을 계약을 하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힐 예정인 만큼 2024년 히토류 매출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으로 기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은 LS 에코엔지 같은 경우 베트남에 이 공장을 세워서 전력 통신 케이블 제조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당연하고도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핵심은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좀 한창인데요. 사실 왜 이렇게 이 데이터 센터의 혈안이냐라고 해본다면 이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6배 이상 전력을 잡아먹는다라고 한답니다. 왜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이 AI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이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 주어야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AI 핵심은 데이터 센터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AI 산업 확장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상당히 시급하죠.
당연하게도 이 전력 인프라망이 세워지려면 전선이라든지 뭐 통신 케이블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LS 에코에너지 2024년 1분기 실적의 매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은 바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뉴스가 있는데요. 이 베트남에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사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전력 통신 케이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에서 대규모 송전 사업을 수주를 받아서 지금 현재 설치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 이렇게까지 전력 인프라망 설치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뭐 AI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상당해요. 그렇다 보니까 2030년까지 도시화율도 50% 달성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고, 기존에 노후화된 전력선이 상당히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된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시화율이 진행됨에 따라서 발전 설비 용량 또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 도시화율 계획된 부분보다 조금 더 초과가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실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는 구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 사업 매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결국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확장이죠. AI 시장이 커지면서 필요하게 된 전력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이 이유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죠. 그런데 사실 구리의 수요가 증가됐으면 그에 맞춰서 공급량도 늘린다면 가격은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인데, 사실 이 AI 산업 자체가 2023년 챗 GPT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023년과 2022년 대비해서 뭐 늘어난 것은 좀 당연하게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2024년 추정치거든요. 근데 23년에 비해서 2024년 구리 생산량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표만 봤을 땐 구리 매장량이 좀 고갈되면서 생산을 못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구리 같은 경우 땅속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이 캐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리 광석인데, 이 구리 광석 같은 경우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오래 전에는 광석 대비 구리 양이 1.2% 정도였는데, 현재는 0.72%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까지 있어요. 결국엔 이 비율이 적어지면서 많은 광석이 좀 필요해지고, 많은 광석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더욱더 깊게 땅을 파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력과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리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공급은 한없이 적어지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제품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매출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와 수급적인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아래 꼬리가 달렸죠. 아래 꼬리가 달렸다 보기도 하고, 지금 한 5월 30일 목요일쯤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목요일 때는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근을 좀 지지해 주는지가 좀 관건인 듯 싶어요. 목요일에도 이 부근을 좀 지지해 주면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근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할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21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5월 24일도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 레인지에서 지지가 일어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지금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사이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LS 에코에너지가 신고가를 찍을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찍더라도 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매수의 심리보다 이 매도의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매도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냐라고 해본다면, 사실상 이 100만원짜리 휴대폰하고 300만원짜리 휴대폰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사겠죠, 더욱 싼 값에. 그런데 그 가격이 높아질수록 결국엔 사람 심리라는 게 팔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세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보자면, LS 에코현지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지금 개인이 38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29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는 66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사실상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 이 매수세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LS 에코에너지가 이 조정에서 벗어나면서 상승의 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